윤 팀장 내가 시킨 일 아직도 안 끝났어? 윤 팀장은 그런 업무 처리 능력으로 용케도 팀장 자리에 올랐네. 능력으로 오른 게 아니라 회장님 조카라고 낙하산 탄 건가? 이제 내 밑으로 온 이상 제대로 일해야 할 거야. 하나가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윤세영에게 시원하게 복수해준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황진구의 발걸음이 구하나의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후 햇살이 반짝이는 창문 아래로 작고 소박한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 손을 들던 황진구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도 괜찮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뒤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구하나가 나타나자 황진구는 환한 미소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하나 씨. 구하나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사를 도와달라고 회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도움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황진구는 가볍게 농담을 섞으며 들어갈 수 있겠냐고 손짓했습니다. 구하나는 머뭇거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실 짐이 많지도 않고 제가 정리하면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황진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 금방 끝날 겁니다. 어디 보죠? 황진구는 방 한가운데 놓인 몇 개의 상자를 유심히 보더니 이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구하나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괜히 자신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평범한 일인데도 이상하게 떨리죠? 구하나는 자신을 다독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황진구가 상자를 구하나 들고 정리하다가 잠시 쉬며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단단한 팔뚝 위로 선명한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구하나는 그 장면에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말 멋진. 중얼거리다가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구하나. 그러던 중 황진구가 구하나의 물건 더미 안에서 작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반짝이는 팔찌였습니다. 황진구는 팔찌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얼굴에 놀라움이 서린 표정으로 묻습니다. 이 팔찌, 어디서 났어요? 구하나는 황진구의 반응이 예상 밖이라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아주 어릴 때 병원에서 만난 친구가 줬어요. 행운을 가져오는 팔찌라고 하면서요. 황진구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팔찌를 바라보는 모습에 구하나는 덧붙였습니다. 힘들 때 이 팔찌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간직했어요. 제게는 되게 소중한 물건이에요. 황진구는 팔찌에서 천천히 눈을 떼더니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황진구의 반응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아세요, 이 팔찌? 황진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익숙해서요.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황진구는 팔찌를 조심스럽게 다시 구하나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구하나 씨에게 소중한 물건이라면 잘 간직하세요. 힘들 때 정말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구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황진구는 깊은 생각에 빠진 표정으로 다른 짐을 정리하는 척하며 무언가를 곱씹는 듯 했습니다. 팔찌를 처음 본 순간 떠오른 기억이 가슴을 헤집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구하나는 여전히 황진구의 낯선 침묵이 신경 쓰였지만 다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변해버린 채 짐 정리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릿한 도로의 불빛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줬다가 풀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구하나의 집을 떠나온 지 한참이었지만 머릿속에서는 팔찌와 함께 떠오른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팔찌를 본 순간 오래전 병원의 기억이 선명히 되살아났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황진구의 마음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아이였나? 중얼거리듯 흘러나온 말은 마치 자기도 믿기지 않는다는 투였습니다. 병실은 창문이 넓었고 햇살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황진구의 어린 마음에는 그 빛조차 들어오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심장 수술을 앞두고 겁에 질린 자신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옆 병실에 있던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너는 왜 혼자야? 밝은 목소리로 물었던 소녀는 어리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다르게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래. 황진구는 쓸쓸한 대답을 내뱉었고 소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없어. 근데 괜찮아. 부모가 없다고 다 슬픈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소녀의 눈에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황진구는 그 소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필요하다며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필요해요. 그냥 그러고 싶어. 그 말은 어린 황진구에게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연민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울먹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황진구는 소녀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황진구는 소녀에게 팔찌를 건넸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나한테도 행운을 줄 거니까. 소녀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며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자. 네가 무서워하지 않고 수술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황진구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소녀의 말과 팔찌만을 생각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소녀의 미소는 그 어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황진구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그 소녀였습니다. 부모님도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얼굴로 미소를 짓던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첫사랑이었다는 걸 왜 이제서야 깨달았을까? 황진구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하나는 병원에서 만난 그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팔찌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황진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구하나가 계속 신경 쓰였는지 이제 알겠네. 황진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하나를 바라보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히 연민이나 호감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소녀가 현재의 구하나와 겹쳐지며 가슴속에 묘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황진구는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구하나가 자기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게다가 구하나에게 진심을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차가 신호등 앞에 멈춰섰습니다. 빨간불이 비추는 동안 황진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운명인가 봐.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황진구는 결심하지 못한 채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구하나와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하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명지의 손끝이 신여진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스쳤습니다. 사진 속 어린 윤유진의 환한 웃음이 그녀의 눈을 찌르듯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면 모든 게 끝나겠지. 최명진은 차가운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세영은 소파에 앉아 최명지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엄마, 구하나가 윤유진일 가능성은 정말 없을까요? 최명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절대 없어.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돼. 구하나가 진짜든 가짜든 신여진의 딸로 인정받는 순간 네 자리는 사라질 거야. 그걸 우리가 먼저 막아야 해. 윤세영은 손끝으로 다리를 두드리며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막죠? 큰엄마는 구하나한테 너무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구하나를 믿을 테니까. 최명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신여진이 믿지 못하게 만들면 돼. 구하나가 더 이상 신뢰받을 수 없게 윤유진이라는 이름도 의심스럽게 만들어야지. 윤세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를 이용하는 건 어때요? 구하나를 의심스러운 인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회사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진구 씨랑 엮어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최명진은 생각에 잠기다가 이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황진구의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도 재미있겠네. 황진구와 구하나 사이에 뭔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 신여진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제가 직원들 사이에 말을 돌릴게요.
구하나가 황진구 씨를 노린다거나 둘이 이상하게 친하다는 식으로요. 윤세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당차게 말했습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의 말에 더해 자신만의 계획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윤유진이 실종됐을 때 사건 기록을 살짝 손봐야겠어. 내가 알기로는 당시 뺑소니 사고에 대해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거든. 윤세영은 눈을 크게 뜨며 묻습니다. 뺑소니 사고요? 그걸 지금 꺼내서 뭘 하려고요? 최명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하나를 그 사건에 연관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야. 그러면 신여진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윤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두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구하나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겠네요. 진구 씨도 그걸 보고 등을 돌릴 거고요. 최명진은 천천히 일어나 윤세영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너는 혜성그룹의 확실한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네 자리는 네가 지켜야 해. 윤세영은 그 말에 긴장을 풀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번엔 확실히 제가 지켜낼게요. 둘의 수작으로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구가 비밀스럽게 만난다는 이야기와 구하나가 신여진의 딸이라는 추측이 얽히며 사무실 안은 더욱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소문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효과가 나타날 거야. 최명지는 윤세영에게 말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구하나와 황진구를 둘러싼 윤세영과 최명지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구하나의 집 앞. 황진구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집안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마음을 더 흔들리게 했습니다. 결국 차에서 내린 황진구는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의 구하나는 황진구를 보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사장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황진구는 한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하나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구하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황진구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다시 삼키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구하나 씨,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당신이 신경 쓰였는지 오늘에서야 확실히 알게 됐어요. 구하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황진구는 깊은 숨을 내쉬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제 첫사랑이에요. 병원에서 만난 그 소녀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그 순간 구하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황진구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제게 당신은 용기를 줬어요. 그때 준 팔찌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구하나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진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전 그때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알았어요. 당신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구하나는 황진구의 고백을 머릿속에서 곱씹으며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구하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정말입니다. 구하나는 눈가가 붉어지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기억해요. 병원에서 만난 그 아이, 착하고 따뜻했던 친구. 황진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하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황진구는 신여진이 준비 중인 모녀 테라피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설명했습니다. 최명지 이모와 윤세영이 구하나 씨를 겨냥해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폭로해야 합니다. 모녀 테라피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의 거짓을 밝히고 동시에 구하나 씨의 과거와 윤유진에 대한 진실도 밝혀내야 해요. 구하나는 긴장한 얼굴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최명지와 윤세영은 너무 강력한데. 황진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어요. 구하나 씨는 누구보다 강하니까. 제가 도울게요. 같이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구하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볼게요. 그렇게 황진구와 구하나는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최명지와 윤세영의 음모를 파헤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하나의 과거를 증명할 단서를 찾는데도 집중했습니다. 구하나는 오래된 고아원 기록과 윤유진이 실종된 당시의 신문기사를 조사하며 단서를 모았습니다. 황진구는 해성그룹 내부 자료와 과거 회계 기록을 통해 최명지와 윤세영의 비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점차 힘을 얻어갔습니다. 구하나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황진구는 구하나를 지키고 그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황진구는 문득 구하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하나 씨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구하나는 황진구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때 들을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희미하지만 강렬한 약속이 두 사람 사이에 새겨졌습니다. 모녀 테라피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그들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성그룹 회장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묵직한 서류철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과 회사 보고서, 그리고 구하나에 대한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손끝이 서류를 잡으며 결단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이 얼마나 더 추악하게 나올지는 뻔해. 하지만 더는 내 가족과 회사를 흔들리게 놔두지 않겠어. 전화기를 들고 비서를 호출한 신여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임원 회의를 준비해. 내일 아침 9시 그룹 전체 공지를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해성그룹의 대회의실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회의실 중앙으로 들어오며 주위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신여진은 조용히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짧을 겁니다. 중요한 발표를 할 테니까.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들은 신여진의 말을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구하나 씨를 제 가족으로 정식 소개합니다. 구하나 씨는 제 딸 윤유진으로서 해성그룹의 정당한 일원이 될 겁니다. 순간 회의실은 웅성거리며 술렁였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눈빛을 교환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명지가 나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하나가 윤유진이라는 말씀이세요? 신여진은 최명지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미 나왔어. 구하나는 내 딸 윤유진이 맞아. 그 한마디에 최명지는 입을 다물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짓고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구하나가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신여진은 차가운 미소를 띠며 윤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내 판단에 달렸어. 구하나가 원한다면 내가 모든 걸 주겠지. 회의는 짧게 끝났습니다. 신여진의 발표는 최명지와 윤세영에게 날카로운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신여진은 나가면서 짧게 덧붙였습니다. 최명지, 윤세영.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명심해. 그날 저녁 구하나는 신여진의 호출을 받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구하나는 머뭇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다고 해서요. 신여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구하나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떻겠니, 하나야. 그 말에 구하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신여진이 직접 다가와 구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가 지켜야 할 딸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난 네 편이니까. 구하나는 신여진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더는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해성그룹의 어느 날 윤세영은 회의실에서 최명지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명지의 얼굴에는 짙은 우려가 깔려 있었지만 윤세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엄마,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구하나가 큰엄마의 딸로 인정받은 이상 난 해성그룹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몰라. 최명지는 조용히 윤세영의 눈을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가 선택한 방법이니? 윤세영은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최선이에요.
큰엄마가 믿고 있는 구하나가 사실은 회사의 걸림돌이라는 걸 증명하면 돼요. 이사회에 제출할 거예요. 최명진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무리수는 더 큰 화를 부를 뿐이야. 신여진이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엄마. 윤세영은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해요. 내가 이걸로 성공하면 큰엄마도 구하나도 더는 우릴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요. 최명진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의 눈빛에는 이미 결단이 서 있었고 그녀를 막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회의를 준비하는 동안 윤세영은 문서를 든 채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 자료를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세영이 제출한 문서는 구하나와 관련된 회계 자료였습니다. 조작된 내용은 구하나가 신여진의 지시로 회사 자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자료를 살펴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황진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황진구의 손에는 또 다른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윤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황진구는 이사회 앞에서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조작된 문서입니다. 원본 기록과 비교한 결과 데이터가 왜곡된 부분이 명백히 발견됐습니다. 회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진구 씨,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황진구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신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윤세영의 조작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사회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구하나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윤세영이 조작을 시도한 점이 드러나며 그녀는 점차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윤세영은 책상을 힘껏 치며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진구 씨와 구하나, 다들 날 무시해. 다들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해. 그러게 그런 걸로는 힘들다고 했잖니? 이제 엄마만 믿어. 윤세영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초조하게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걸로 큰엄마를 막을 수 있을까요? 구하나도. 최명진은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해. 신여진이 가장 아끼는 건 혜성그룹과 가족이야. 구하나의 입양 기록을 조작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흔들고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 거야. 윤세영은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겠죠? 최명진은 윤세영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신여진은 겉으로 강한 척하지만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아. 내가 그걸 꺼내들면 그녀도 버틸 수 없을 거야. 구하나도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뒤 최명지와 윤세영은 조작된 자료를 언론에 흘리며 구하나의 출생 기록에 대한 의혹을 부풀렸습니다. 혜성그룹 신여진 회장의 딸, 진짜 윤유진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기사에는 구하나가 입양된 뒤 몇 차례 파양을 겪었다는 기록과 윤유진이라는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기사 댓글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 반응 보세요, 엄마. 다들 구하나를 의심하고 있잖아요. 최명진은 미소를 지으며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좋아. 신여진도 이걸 보고 흔들릴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신여진은 그 기사와 자료를 보며 차분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비서를 호출해 최명지와 윤세영의 움직임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비서, 최명지와 윤세영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아보세요. 이번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장비서는 하루 만에 최명지가 유포한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원본과 조작된 문서를 비교한 결과 구하나의 입양 기록과 관련된 부분이 고의적으로 수정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장비서는 신여진에게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명지가 유포한 자료는 조작된 것이 확실합니다. 윤세영도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여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지게 할 겁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신여진은 이사들 앞에서 최명지와 윤세영이 유포한 자료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최명지가 퍼뜨린 정보는 모두 조작된 것이며 혜성그룹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최명지는 이사들의 비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구하나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형님,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전부 오해라고요. 신여진은 차갑게 최명지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최명지, 네가 내 딸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야. 최명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구하나는 신여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구하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야, 더는 과거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 넌 내 딸이고 내가 지킬 거야. 구하나는 신여진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눈물을 머금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도 이젠 도망치지 않을게요. 최명지와 윤세영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둘은 점차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지는 여전히 자신이 지닌 마지막 수단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황진구는 구하나의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하나의 모습이 황진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슴속에 맺힌 말을 정리하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구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황진구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또 이렇게 갑자기 오신 거예요? 황진구는 미안한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구하나 씨. 하지만 오늘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황진구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가 당신을 몰아내려 했던 모든 음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했는지 말이에요. 구하나는 황진구의 말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몰아내려 했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황진구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구하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최명지와 윤세영이 퍼뜨린 거짓 정보예요. 당신의 입양 기록을 왜곡해서 신여진 회장님을 흔들려는 의도였죠. 그뿐만 아니라 회사 회계 자료를 조작해서 당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구하나는 믿기 힘든 표정으로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까지... 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황진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못한 건 구하나 씨가 아니에요. 윤세영은 당신이 윤유진이라는 사실에 위협을 느낀 거예요. 최명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당신이 신여진 회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구하나는 손을 꼭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황진구는 조용히 구하나의 손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음모는 실패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고 회장님은 당신을 완전히 믿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요. 구하나는 황진구의 따뜻한 목소리에 차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뭘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을까요? 황진구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하나 씨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끝까지 진실을 지키는 겁니다. 신여진 회장님과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황진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구하나 씨가 이렇게 강한 모습이라서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윤세영과 최명지의 음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구하나는 황진구와 나란히 앉아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저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사장님 믿고 끝까지 버텨볼게요.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할 말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지금 그 말해도 될까요? 황진구의 눈빛은 진지했고 구하나는 황진구의 그런 눈빛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